안녕하세요. 정말 뭐랄까 롤러코스터 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일론 머스크 CEO 얘긴데요. 이게 또 격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는 해도 막 서로 엄청 험악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화해 분위기로 확 바뀐 걸까요? 이 갑작스러운 화해, 그 배경은 뭔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뭐 두 사람 싸우다 화해했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테슬라의 그 로보택시 계획이라던가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미래 기술 경쟁력 이런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핵심만 딱 뽑아서 한번 명쾌하게 풀어가 보죠. 바로 시작할까요?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림이었어요. 머스크가 막 트럼프 정책 비판하고 뭐 개인적인 의혹까지 막 제기하면서 엄청 날을 세웠잖아요. 네, 그랬죠. 트럼프 쪽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요. 머스크 사업 관련해서 연방 계약 해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정말 극단 대립이었죠? 그랬는데. 네. 그런데 머스크가 X에 글 하나 딱 올리면서 분위기가 완전 반전됐습니다. 그 대통령에 대한 지난주 게시물 일부 후회한다. 너무 멀리 나갔다. 이런 내용이었죠. 이게 그 전에 막 공격적인 태도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건 명백히 좀 화해하자는 메시지였거든요. 그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아주 좋다고 생각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백악관 대변인도 뭐 감사하다. 이렇게 밝혔죠. 네. 물론 약간 실망스러웠다. 이런 평가는 남기긴 했지만요. 그래도 관계 개선의 문은 확실히 연 거죠. 근데 이 갑작스런 변화, 이게 그냥 둘이 알아서 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좀 뒤에 다른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보도를 보면요. 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라든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 이런 트럼프 측근들이 좀 중재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두 사람 사이에 통화도 있었고요. 그 후에 머스크가 문제의 게시물들 일부 내리고 또 백악관에서도 연방 계약 해지 검토 같은 거 없다 이렇게 확인해주면서 일단 좀 봉합되는 모양새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감정 싸움은 아니었다? 이걸 좀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이 타이밍이 참 흥미로운 게 트럼프가 최근에 그 드론, 플라잉카, 초음속 항공기술 이런 거 규제 풀고 개발 속도 높이겠다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했거든요. 이게 우연은 아니겠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게 핵심일 수 있어요. 이게 그냥 기술 개발 장려합시다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드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봤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 드론 시장은 중국 DJI가 거의 장악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 기술로 미국의 패권을 좀 되찾고 이걸로 경제 성장도 이끌겠다. 이런 전략적인 카드로 드론 산업 육성을 꺼낸 걸로 보여요. 머스크도 예전에 드론 중요성 얘기한 적이 있고요. F-35보다 드론이 더 위협적이다 이런 말도 했었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로보택시 사업도 그렇고 스페이스X도 그렇고 이게 다 정부 규제랑 관련이 깊잖아요. 그러니 트럼프 행정부랑 관계가 좋을수록 유리하겠네요. 특히 로보택시 같은 건 전국적으로 하려면 규제가 엄청 복잡할 텐데요. 네, 맞아요. 특히 로보택시 같은 새로운 기술은 주마다 규제가 다 제각각이거든요. 이걸 연방정부 차원에서 좀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주거나 지원해주지 않으면 사업 확장 속도가 엄청 더딜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랑 계속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면 최악의 경우에는 보복성 규제 같은 걸 맞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머스크로서는 관계 회복이 좀 전략적으로 필요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시장 반응을 보면 그런 분석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그 갈등 심할 때 테슬라 주가가 14% 넘게 막 폭락했었잖아요. 근데 화해 소식 딱 나오니까 바로 15% 가까이 급반등해서 이전 수준 회복했고요. 네, 시장은 딱 그렇게 본 거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신호로요. 월가의 파이퍼 샌들러 이런 것들은 목표 주가를 400달러까지 올리면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고요. 물론 게리 블랙처럼 로보택시 공개 전에 판다 이런 신중론도 있긴 하지만요.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리스크가 좀 관리됐다 이런 안도감이 퍼진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는 진짜 뭐랄까 기다렸다는 듯이 구체적인 계획들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로보택시 공개 행사는 6월 22일, 첫 무인 자율주행차 고객 인도는 또 머스크 생일인 6월 28일, 이렇게 딱딱 잡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2020년까지 100만 대 운행하겠다 이런 목표까지 제시했죠. 오스틴에서는 벌써 밤에 막 테스트 주행하는 거 목격담도 나오고요. 야, 100만 대 대단하네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모건 스탠리 같은 투자사들은 테슬라가 가진 기술들 있잖아요. 자율주행, 배터리, 모터, 또 스타링크 통신 기술까지
이걸 다 조합하면 결국에는 그 수직이착륙 드론, eVTOL이라고 하죠. 아니면 플라잉카, 이쪽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VTOL이요? 아, 그 개인용 비행체나 에어택시 같은 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마치 레고 블록처럼 테슬라가 가진 기술들을 착착 합치면 차세대 이동수단 개발이 가능하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이게 또 트럼프의 드론 육성 정책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와, 테슬라가 이 분야에서 미국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와, 결국 트럼프랑 머스크가 이 화해가 그냥 뭐 해프닝이 아니라 어쩌면 자율주행 시대를 확 앞당기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길을 둘러싼 새로운 기술 경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도로 위에 로봇택시가 다니고 그 다음엔 하늘에 나는 테슬라 드론을 보게 된 날이 정말 올까요? 네. 정치와 기술의 이해관계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얽히면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변화의 물결인데요. 이 앞에서 당신은 어떤 기회와 도전을 보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